낡은 반지하 방은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다.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검은 얼룩처럼 피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김미영은 달아빠진 냄비에 물을 끓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식당 설거지, 이어진 폐지 줍기,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리운전까지. 그녀의 하루는 늘 피곤과의 싸움이었다. 거친 손은 이미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거울 속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막내 동민이의 투정에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미안함과 함께 밀려오는 안쓰러움에 그녀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은 미영에게 짊어진 거대한 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다. 아이들이 있기에 그녀는 억척스럽게 살아낼 수 있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 3봉지를 바라보며 미영은 작은 위안을 얻었다. 이것이 오늘 아이들의 유일한 저녁 식사였다. 자, 다 됐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미영이 냄비째 식탁에 놓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허겁지겁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첫째 민준이는 묵묵히 라면을 후루룩 빨아들였고 둘째 서연이는 동생 동민이에게 면을 덜어주며 언니 노릇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은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했다. 라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눈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집들의 따뜻한 불빛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 불빛 속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는 미영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이불 위에서 뒹굴며 장난을 쳤다. 몇 달 전 미영이 폐지 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강아지였다. 비를 맞아 온몸이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미영은 낡은 옷을 찢어 강아지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 몽몽이가 너무 좋아요. 동민이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해맑게 웃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미영은 작은 행복을 느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다짐했다. 강아지를 몽몽이라 이름 지어주고 라면 한 조각을 뜯어먹이는 아이들을 보며 미영은 피식 웃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든 후 미영은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가졌다. 낡은 상자를 꺼내 들자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요리책 한 권이 나왔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닳고 다른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미영은 책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어머니는 생전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뛰어난 손맛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미영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요리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게만 남아있었다. 책장을 넘기자 빛바랜 종이 사이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돌멩이가 떨어졌다. 투명한 듯 불투명한 돌멩이는 어쩐지 모르게 미세한 빛을 머금고 있는 듯했다. 미영은 이 돌멩이가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평범한 돌멩이로만 여겼기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녀가 돌멩이를 손에 쥐자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요리책의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알 수 없는 조리법과 함께 진정한 맛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영은 그 글귀를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요리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비록 지금은 요리 대신 생계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하지만 문득 잊고 지냈던 요리에 대한 어렴풋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때는 알지 못했던 이 낡은 요리책과 빛나는 돌멩이에 담긴 비밀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미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반지하방의 고요함 속에서 폭풍 전의 미약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은 여느 때처럼 식당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다 뜻밖의 공고문을 발견했다. 휴업 안내. 믿을 수 없는 문구에 미영은 눈을 비볐지만 다시 보아도 글자는 선명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식당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미영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당장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먹일 밥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낯선 남자 둘이 반지하방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인상차기만으로도 미영은 직감적으로 사채업자임을 알아차렸다. 김미영 씨 되십니까? 원금의 이자까지. 빨리 갚으셔야죠. 남자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다. 아이들의 학비와 갑작스러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빌린 돈이었다.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영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미영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애원했지만 그들은 냉정했다. 시간은 끝났어요.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애들 데려갈 줄 아세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협박에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을 데려간다니.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밤이 되자 미영은 눅눅한 방구석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아이들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때 몽몽이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칭얼거렸다. 그 작은 온기에 미영은 고개를 들었다. 이불 위에서 새근새근 잠든 새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해맑은 잠든 모습은 미영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낡은 요리책으로 향했다. 책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나는 돌멩이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음식도 특별해지지. 미영은 어릴 적 어머니가 요리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어머니의 요리에는 늘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미영은 한때 자신도 요리에 재능이 있었음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였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손맛이 좋다는 칭찬을 듣곤 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그 재능은 희미해져 버렸다. 지금은 그저 낡은 꿈의 조각일 뿐이었다. 엄마, 우리 엄마 음식 최고. 가끔 아이들이 어설프게 따라 만든 그녀의 김치찌개를 먹으며 해맑게 외치던 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그래, 내게는 아직 요리가 남아있었다. 비록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지 오래되었지만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사채업자들의 마지막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그녀에게는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요리. 잊고 지냈던 유일한 무기.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낡은 요리책을 펼치자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정체불명의 조리법과 함께 진정한 맛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문구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다. 미영은 책 속의 조리법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지금껏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재료와 방식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이것이 아이들을 지킬 마지막 희망이라면 그녀는 그 희망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다. 낡은 반지하방 안에는 미영의 새로운 각오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의 삶의 방향을 뒤바꿀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미영은 사채업자들이 정해준 마지막 기한이 다가오기 전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작은 리어카와 기본적인 조리도구를 마련했다. 그녀는 그제야 낡은 요리책을 다시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로 쓰여진 조리법을 몇 번이고 읽어 내려갔다. 진정한 맛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 문구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평범한 재료들로 만드는 특별한 떡볶이. 어머니가 즐겨 하시던 바로 그 떡볶이였다. 미영은 이 요리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임을 알았다. 동네 어귀의 작은 골목.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뜸한 곳에 그녀는 포장마차를 열었다. 낡은 리어카 위에는 김여산의 떡볶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첫날, 둘째 날 예상대로 손님은 없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볼 뿐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미영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사흘째 되던 날, 늦은 오후였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뛰어다녔다. 그때 한 노숙자가 미영의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와 섰다. 흠뻑 젖은 행사에게 초점 없는 눈빛. 미영은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비 피하세요. 그리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미영은 방금 만든 따끈한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었다. 평소 같으면 팔아야 할 음식을 내줄 수 없었겠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노숙자는 멍하니 떡볶이를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자 노숙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맛은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어 치웠다. 그리고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숟가락으로 긁어 먹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떡볶이가 아니오. 영혼이 담긴 맛이오. 이런 맛은 태어나서 처음이오. 노숙자는 미영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빗속으로 사라졌다. 미영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제 그 노숙자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미영의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분이 바로 그 맛집 주인이야. 자, 다들 이 떡볶이를 맛봐야 해. 알고 보니 그 노숙자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은둔형, 맛 칼럼니스트 정호연 핫이었다. 그의 블로그와 SNS에 미영의 떡볶이에 대한 극찬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김여산의 떡볶이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인생 떡볶이, 영혼을 위로하는 맛이라며 미영의 떡볶이에 열광했다. 포장마차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미영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질투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지역 상인회 회장 이선희 합판이었다.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한정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유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미영의 허름한 포장마차가 갑자기 인기를 얻자 이선희는 자신의 명성과 수입의 위협을 느꼈다. 저런 싸구려 포장마차가 얼마나 가겠어. 분명 위생도 엉망일 거야. 이선희는 자신의 식당 직원들에게 미영의 포장마차가 위생 불량이라거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또 직접 구청에 전화를 걸어 미영의 포장마차에 대한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다. 갑작스러운 단속반의 방문에 미영은 당황했지만 정호연이 나타나 그녀를 도왔다. 김미영 씨,
당신의 요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보는 거죠. 저런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마세요. 정호연은 미영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며 그녀의 요리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운에 대해 힌트를 주었다. 그는 미영의 떡볶이 맛이 단순히 재료나 조리법을 넘어선 어떤 근원적인 힘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했다. 그의 말에 미영은 문득 어머니의 요리책에 끼어있던 빛나는 돌멩이를 떠올렸다. 그 돌멩이가 정말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미영은 정호연의 도움과 굳건한 의지로 이선희의 방해 공작을 이겨냈다. 단속반은 아무런 위생 문제도 불법 영업의 증거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오히려 김여산의 떡볶이는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맛을 지켜낸 진정한 맛집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미영은 매일 밤 잠든 아이들 곁에서 빛나는 돌멩이를 손에 쥐고 어머니의 요리책을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조리법과 함께 미스터리한 돌멩이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녀의 요리에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재능과 운명이 깃들어 있었다. 이선희 회장의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구청 민원과 소문 퍼뜨리기로는 미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새로운 계략을 꾸몄다. 어느 날 미영의 포장마차 앞에 구청에서 나온 공문이 붙었다. 다가오는 지역 맛집 경연대회 참가 요청서였다. 형식은 요청이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까웠다. 이선희는 이 대회를 통해 미영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녀의 명성을 완전히 짓밟을 계획이었다. 대회는 시청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이었고 이선희는 자신의 고급 한정식당 명가의 대표로 참가하여 미영과 직접 경쟁할 참이었다. 미영은 공고문을 읽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식 요리사가 아닌 자신에게 이런 큰 대회가 버거울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시청 광장이라니 과거 어머니가 누명을 쓰고 요리계를 떠나게 된 그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였다. 미영은 그때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손을 떨었다. 하지만 이선희의 비웃음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녀를 주저앉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정호연은 미영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김미영 씨의 요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심은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 강할 거예요. 그의 따뜻한 격려에 미영은 마음을 다잡았다. 대회 당일 시청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하게 장식된 이선희의 명가 부스 옆에 미영의 허름한 포장마차가 나란히 서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수많은 취재진과 군중이 모여들어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미영은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 도구를 정리해야 했다. 반면 이선희는 수십 명의 조리사와 보조 인력을 거느리고 여유롭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어머, 저런 허접한 리어카로 감히 우리 명가와 경쟁하겠다니. 제정신인가 몰라 이선희는 미영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그 웃음소리는 미영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관중석 한편에서는 정호연이 미영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미영의 긴장한 표정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미영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의 요리라면 할 수 있어. 드디어 대회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재료로 각자의 요리를 시작했다. 미영은 어머니의 요리책에서 본 비법 떡볶이를 만들기로 했다. 고추장을 풀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며 떡과 어묵을 넣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지만 재료를 다듬는 속도는 이선희의 숙련된 조리사들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제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울려 퍼졌다. 갑자기 미영의 조리대 위로 엉뚱한 재료가 쏟아졌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식초병을 미영의 떡볶이 재료가 담긴 그릇에 엎지른 것이다. 시큼한 식초 냄새가 진동하며 떡볶이 재료를 망쳐놓았다. 미영은 경악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이선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미영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끝이다 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미영은 자신이 의도적인 방해를 받았음을 직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자가 갑자기 말을 이었다. 참가자 김미영 씨에게는 조리시간 단축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이선희와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미리 작당하여 미영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든 것이었다.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주재료는 망가졌다. 미영은 눈앞이 캄캄했다. 훼손된 재료로 남은 시간 안에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녀의 손은 얼어붙었다. 관중의 웅성거림과 이선희의 비웃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미영은 이 넓은 광장에서 홀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영은 망쳐버린 재료들과 단축된 시간을 보며 패닉에 빠졌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사채업자들의 마지막 기한, 아이들의 학비, 그리고 이선희의 비웃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끝인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녀의 손은 공중에 멈춰 섰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빛나는 돌멩이가 갑자기 따뜻한 빛을 발하며 그녀의 손안에서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동시에 그녀의 귓게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미영아, 요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네 안에 숨겨진 불꽃을 믿으렴. 환청과 함께 미영의 눈앞에 오래전 어머니가 요리하던 모습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선명하게 펼쳐졌다. 어머니의 손놀림, 재료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요리에서 피어오르던 따뜻한 기운까지. 그 순간 미영은 자신이 잊고 있던 어머니의 특별한 요리 비법을 떠올렸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흐르는 어머니의 요리 철학이자 그녀의 영혼이 담긴 비법이었다. 관중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호연은 미영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미영의 요리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선희가 미리 작당한 심사위원 중 한 명과 속삭이며 미영의 실패를 확신하고 있을 때였다. 정호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 이 대회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정호연에게로 향했다. 이선희는 당황한 얼굴로 정호연을 노려봤다. 오늘 김미영 씨가 선보이려는 떡볶이는 단순한 떡볶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 김윤희 여사, 즉 김미영 씨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만드셨던 전설적인 치유의 떡볶이입니다. 정호연의 폭로의 광장은 술렁였다. 김윤희 여사는 과거 뛰어난 요리사로 명성이 높았지만 갑자기 요리계에서 사라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놀랍게도 20년 전 김윤희 여사를 음해하고 그녀의 비법을 훔치려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선희 회장의 어머니 박미경 여사입니다. 박 여사는 김윤희 여사를 질투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요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정호연의 충격적인 폭로에 이선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정호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했다. 정호연은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이 빛나는 돌멩이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맛의 기운을 품고 있는 신비한 보석입니다.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요리하는 자에게만 그 힘을 발휘하며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연의 말이 끝나자 미영의 손에 쥐어있던 돌멩이는 더욱 강렬하게 빛을 발했다. 미영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뻔했지만 돌멩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 글귀가 다시 떠올랐다. 진정한 맛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복수심에 굴복하는 대신 그녀는 진정한 맛으로 승부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미영은 망가진 재료들을 침착하게 정리했다. 그리고는 남은 재료들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비법과 자신만의 감각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고추장을 풀던 손길은 더욱 신중해졌고 끓어오르는 육수에 재료를 넣는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다. 이선희는 미영의 변화된 모습에 경악하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군중의 시선은 이제 미영에게로 완전히 쏠려 있었다. 광장에는 끓어오르는 떡볶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영은 자신 안에 잠재된 맛의 기운을 온전히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영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무용수의 움직임처럼 유려하고 정확했다. 식초로 망가졌던 재료들은 그녀의 손을 거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듯했다. 그녀는 버려진 채소 조각들과 남은 양념들을 조합하여 즉흥적으로 소스를 만들고 떡과 어묵을 한 번 더 데쳐내어 탱글탱글한 식감을 되살렸다. 끓어오르는 떡볶이 냄비에서 피어나는 김은 단순한 증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미영의 간절한 마음과 어머니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빛나는 돌멩이의 온기는 미영의 몸을 감쌌고 그녀의 모든 감각은 요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변의 소음도 이선희의 비웃음도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오직 완성될 요리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마지막으로 잘게 썬 파와 깨를 뿌리자 떡볶이는 영롱한 붉은 빛을 띠며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냈다. 미영은 심사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광장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했다. 심사위원들은 미영의 떡볶이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에는 의심과 피로함이 서려 있었지만 떡볶이에서 피어나는 향기를 맡는 순간 미세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떡볶이 한 입을 맛보았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말없이 다음 떡을 집어 입에 넣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심사위원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서서히 피어났다. 이 맛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동시에 폭풍처럼 강렬하군요. 한 심사위원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단순한 떡볶이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을 치유하는 맛이에요. 다른 심사위원이 감격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이선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미영의 떡볶이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그때 정호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장에 모인 시민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맛본 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전 부당한 누명으로 사라졌던 위대한 요리사 고 김윤희 여사의 혼이 담긴 치유의 떡볶이입니다. 정호연은 미영의 어머니 김윤희 여사가 얼마나 뛰어난 요리사였는지, 그리고 이선희의 어머니 박미경 여사의 질투와 음모로 인해
어떻게 부당한 누명을 쓰고 요리계를 떠나야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김윤희 여사의 낡은 요리책과 미영의 손에 쥐어 있던 빛나는 돌멩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밝혔다. 이 돌멩이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맛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요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자만이 그 힘을 다룰 수 있습니다. 김미영 씨는 바로 그 진정한 계승자입니다. 정호연의 폭로가 끝나자 광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분노, 그리고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이선희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저질렀던 죄악과 현재 자신이 미영에게 행한 악행이 모두 폭로되자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미영을 지역 맛집 경연대회의 우승자로 선언했다. 우렁찬 박수소리와 함께 미영의 이름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미영에게 환호했고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된 순간이었다. 미영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빛나는 돌멩이를 가슴에 품고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환호에 보답하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이선희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그녀의 모든 악행과 과거 그녀 어머니의 부당한 행위들이 만천에 드러나자 대중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선희는 대회에서 실격 처리되었고 그녀의 고급 한정식당 명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미영을 향한 모략과 거짓 소문, 그리고 과거 김윤희 여사를 음해했던 모든 죄가 밝혀지면서 이선희는 요식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녀의 어머니 박미경 여사 또한 과거의 죄가 밝혀져 모든 명성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두 모녀는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미영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는 대회 우승 상금으로 사채를 모두 갚고 아이들과 함께 낡은 반지하 방을 떠나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방을 가지게 되었고 몽몽이는 넓은 베란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대회 후 여러 유명 호텔에서 미영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미영은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단순히 유명 셰프가 되는 것을 넘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자신만의 식당을 열고 싶었다. 미영의 뜻을 전해 들은 정호연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김미영 씨, 저는 당신의 요리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맛, 그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꺼이 투자하겠습니다. 정호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영은 작지만 아늑한 자신만의 식당을 열 수 있었다. 식당 이름은 어머니의 요리 철학을 담아 정직한 맛이라고 지었다. 개업 첫날부터 정직한 맛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미영의 떡볶이와 다른 요리들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리에는 단순히 맛을 넘어선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기운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미영은 식당 마감 후 정호연과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정직한 마트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정호연 씨 덕분이에요. 미영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호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미영 씨의 진심과 재능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정호연의 눈빛은 진심으로 미영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는 20년 전 김윤희 여사님의 식당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도 여사님의 요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결국 여사님께서 힘든 일을 겪으실 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늘 제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미영은 정호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의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살기 위해 요리를 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빛나는 돌멩이가 더욱 따뜻하게 빛났다. 미영은 비로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요리 비법이 아니었다.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하며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맛의 기운이었다. 미영은 앞으로도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그 평화는 그녀를 통해 더욱 큰 사랑으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미영의 정직한 맛 식당은 이제 전국적인 체인점으로 성장했다. 낡은 반지하방의 억척스러운 엄마는 어느새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다. 미영은 고급 식당의 회장실에 앉아 있기보다 직접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손에서 피어나는 음식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치유했다. 정직한 맛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다. 미영의 세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했다. 첫째 민주는 어머니의 사업을 물려받아 정직한 맛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데 힘썼다. 그는 경영의 탁월한 감각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정직이라는 가치를 결합하여 사업을 확장시켰다. 둘째 서연은 어머니의 뛰어난 손맛을 물려받아 유명한 셰프가 되었다. 그녀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맛의 마법사로 불리며 어머니의 요리 철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막내 동민은 빛나는 돌멩이에 숨겨진 맛의 기운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음식과 인간의 심리적, 영적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다. 그는 그 돌멩이에 깃든 에너지와 치유의 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노력했다. 미영은 자신의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부의 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을 지탱해준 사회에 보답하고자 했다. 미영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여러 곳에 설립했다. 매주 특정 요일에는 직접 급식소를 찾아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나누었다. 그녀는 또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에서는 단순히 요리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만대 요리 철학처럼 진심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교육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영의 가르침을 통해 꿈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어느 화창한 날, 미영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툰 손으로 재료를 다듬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다. 미영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건강한 모습의 미영의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요리교실 한쪽에서 미영과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호연은 요리교실 문 앞에서 미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저명한 미식 평론가이자 방송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영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영과 함께 맛의 기운을 연구하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진정한 맛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정호연은 미영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미영 씨, 당신은 정말 불타는 봉황과 같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이 세상에 따뜻한 희망의 불꽃을 지핍니다. 해가지고 미영은 아이들이 남기고 간 낡은 요리책을 펼쳐 어머니의 필체를 쓰다듬었다. 창밖으로는 그녀의 식당 체인 중 한 곳인 정직한 맛에 따뜻한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영은 빛나는 돌멩이가 박힌 어머니의 요리책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행복이 물들었다. 마지막으로 식당 간판에서 환하게 빛나는 정직한 맛이라는 글씨가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그 아래에서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희망과 따뜻함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지속적인 확산을 암시했다.